인재가 세상에 태어난 날 그의 부모는 유난히 또렷한 눈망울을 기억한다. 갓난아기였지만 눈동자는 세상을 뚫어보는 듯했고 조금만 움직임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시선을 집중했다. 두 돌 무렵 인재는 이미 숫자에 대한 호기심을 드러냈다. 장난감 블록을 쌓으면서 그는 단순히 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블록의 개수를 세고 모양을 나누며 규칙을 찾아냈다. 엄마, 이거 3개, 저거 4개. 3개 더하기 4개는 7개. 당시 또래들은 겨우 말문이 트이는 시기였지만 인재는 이미 산술 개념을 자유자재로 구사했다. 부모는 놀라움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자부심이 앞섰다. 그들은 아이가 가진 가능성을 최대한 살려주기로 결심했다. 인재는 4살이 되었을 때 이미 유치원 교사의 수학 문제를 대신 설명해줄 정도였다. 유치원에서 도형을 배우던 날 교사가 삼각형과 사각형을 가르치자 인재는 손을 번쩍 들었다. 선생님, 그런데 사각형 중에서도 4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건 정사각형이고 길이가 다른 건 그냥 사각형이라고 해요. 순간 교실은 조용해졌다. 교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결국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맞아, 인재야. 내가 정말 잘 알고 있구나. 집에서도 그의 호기심은 끝이 없었다. 책장에 꽂힌 수학 문제집은 하루 만에 끝냈고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서를 스스로 꺼내 읽었다. 밤에는 별을 보며 별자리와 궤도를 묻기도 했다. 아버지가 별자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자 인재는 곧바로 지구 공전과 자전 이야기를 꺼냈다. 그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시간은 365일, 하루가 24시간. 그럼 왜 1년이 정확히 365일이 아니에요? 부모는 그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워 천문학 책을 사다 주었고 인재는 단숨에 읽어내려갔다.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인재의 명성은 퍼졌다. 선생님이 산수를 설명하다가 어려운 문제를 내면 인재는 누구보다 빨리 손을 들어 정답을 말했다. 정답은 378이에요. 계산은 이렇게 하면 돼요. 칠판에 서서 설명하는 그의 모습은 또래들과 달랐다. 아이들이 멍하니 바라보는 동안 인재는 차분히 수학의 논리를 풀어냈다. 그러나 뛰어난 재능은 늘 환영만 받는 것은 아니었다. 처음엔 박수와 환호를 받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일부 친구들은 시샘을 드러냈다. 쟤는 왜 맨날 맞히는 거야? 선생님도 쟤만 좋아해. 조금씩 거리를 두는 아이들이 생겼다. 인재는 외로움을 느꼈지만 부모는 아들에게 늘 말했다. 내가 가진 능력은 축복이란다. 하지만 능력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야. 그 말은 훗날 인재의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자 인재의 수학 실력은 이미 중학교 과정을 뛰어넘었다. 교사는 더 이상 그를 지도할 수 없다고 판단해 수학과 교수에게 개인 지도를 부탁했다. 교수는 처음엔 의심스러웠다. 고작 11살 아이가 미적분을 이해한다고? 그러나 첫 수업에서 그는 경악했다. 인재는 적분의 기본 개념을 이미 이해하고 있었고 함수 그래프를 자유롭게 그려냈다. 선생님, 이 부분은 극한 개념과 연결되는 거죠? 교수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동료 교수들에게 말했다. 이 아이는 한국 수학계의 보물이 될 겁니다. 중학교 입학도 하기 전에 인재는 이미 고등학교 수학 과정을 끝냈다. 학교는 그를 위해 특별 프로그램을 개설했으며 언론은 수학 신동이라며 대서특필했다. 13세가 되던 해 인재는 한국의 명문대학에 입학했다. 입학식 날 사람들은 어린 소년이 교정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강의실에서 만난 대학생들은 처음에는 웃으며 말했다. 귀여운 꼬마가 강의 듣네. 그러나 곧 그들의 인식은 바뀌었다. 교수의 강의를 따라가기는커녕 오히려 교수와 토론을 벌이는 그의 모습에 학생들은 혀를 내둘렀다. 복잡한 정리증명을 스스로 풀어내고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는 장면은 마치 학회에 나온 연구원 같았다. 교수는 수업을 마친 뒤 말했다. 인재군, 자네는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연구자다. 3년 만에 모든 학사 과정을 마친 그는 13세의 나이로 대학 졸업생이 되었다. 졸업식에서 학장님은 연단에 서서 선언했다. 이 학생은 한국 교육 역사에 길이 남을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는 학문적 성취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가능성과 도전 정신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순간 플래시 세례와 박수 소리가 교정을 울렸다. 그러나 인재의 마음속은 복잡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단지 이 성취가 아닐 텐데 더 큰 세계에서 내 가능성을 시험하고 싶어. 한국에서의 성공은 화려했지만 인재는 알았다. 자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더 넓은 무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부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영국으로 가고 싶어요. 세계적인 수학자들이 공부한 그곳에서 진짜 제 실력을 시험해보고 싶어요. 부모는 처음엔 놀랐다. 아직 넌 13살이야.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러나 아들의 눈빛 속 단호함을 보고 결국 결정을 존중했다. 그래, 인재야. 내가 원한다면 가거라. 대신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인재는 가방 하나와 수많은 기대를 짊어지고 영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영국 히드로 공항에 도착한 순간 인재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했다. 비가 자욱하게 내리는 회색 하늘, 공항의 수많은 인파, 익숙지 않은 영어 안내방송. 그는 마치 거대한 미지의 세계 속으로 발을 내딛는 기분을 느꼈다. 학교 첫날, 새 교복을 입은 인재는 낯설지만 단정한 모습으로 교실 문을 열었다. 교실 안은 이미 시끌벅적했지만 동양인 소년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아이들의 시선은 호기심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담임 교사가 소개했다. 얘들아, 새로 전학 온 친구야. 한국에서 왔고 이름은 인재 INJA라고 해. 환영해주자. 아이들 몇몇은 형식적인 박수를 쳤지만 분위기는 싸늘했다. 한국? 차이너 아니야? 뒷자리에서 들려온 작은 목소리에 웃음이 터져나왔다. 인재는 순간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꾹 참고 자리에 앉았다. 며칠 지나지 않아 소문이 돌았다. 쟤 한국에서 대학 졸업했다며? 말도 안 돼. 13살짜리가 대학을 나와? 수학 천재라던데? IQ가 200 넘는다나 봐. 처음엔 호기심 어린 시선이었지만 곧 그것은 경계심과 조롱으로 바뀌었다. 야, 천재라면서 영어는 왜 그렇게 못하냐? 수학만 잘하면 뭐해? 운동도 못하고 게임도 못하는데. 점심시간, 인재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옆 테이블 아이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쟤는 우리랑 다르잖아. 그냥 로봇 같아. 맞아, 로봇. 공부기계. 인재는 젓가락을 멈췄다. 한국에서 영웅처럼 떠받들던 천재라는 이름이 여기서는 오히려 장벽이 되어 자신을 고립시키고 있었다. 수업은 더 큰 문제였다. 영국식 발음이 섞인 영어를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았다. 선생님의 농담에 아이들이 웃을 때 인재는 이해하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교사가 질문을 던졌을 때 수학 문제라면 누구보다 빨리 답할 수 있었지만 문학이나 역사 수업에서는 단어 하나하나가 장벽처럼 다가왔다. 체육 시간도 고역이었다. 아이들은 축구에 열광했지만 인재는 제대로 공을 다루지 못했다. 경기 중 실수를 하면 곧바로 야유가 쏟아졌다. 천재라더니 축구는 꽝이네. 야, 계산기야, 뛰기라도 해. 그 순간 인재의 귀에는 한국에서 들었던 격려와 환호가 아닌 멸시와 비웃음만이 들려왔다. 왕따는 눈에 보이지 않게 시작됐다. 처음엔 급식줄에서 밀쳐내는 작은 장난이었다. 교과서에 낙서를 하거나 사물함에 쓰레기를 넣어두기도 했다. 너 같은 애는 여기 필요 없어. 익명의 글씨가 노트에 적혀 있었다. 어느 날은 운동장에서 축구공이 3개 날아와 인재의 어깨를 강타했다. 미안, 실수야. 라며 웃는 아이들의 얼굴.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인재는 알았다. 밤마다 기숙사방에 돌아오면 인재는 책상 위에 앉아 영어 단어장을 펼쳤다. 눈은 활자를 따라갔지만 머리는 멍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달라서 이런 걸까? 가슴속에 차오르는 외로움은 수학 문제로도 풀리지 않았다. 어느 비오는 저녁, 인재는 창밖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국에서의 환호가 떠올랐다. 졸업식에서 쏟아졌던 박수 소리, 언론의 조명, 사람들의 기대.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그는 천재가 아니라 이방인, 왕따였다.
그는 부모에게 편지를 쓰다 말고 눈물이 번져 글씨가 번졌다. 엄마, 아빠, 저는 여기서 친구가 없어요. 제가 선택을 잘못한 걸까요? 그러나 편지를 끝내보내지 못했다. 약속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라. 부모의 그 말은 여전히 그의 가슴에 남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재는 도망치지 않았다. 학교 도서관은 그의 피난처였다. 그곳에서 그는 수학 서적뿐 아니라 영문 소설과 시집을 펼쳤다. 처음에는 한 페이지를 읽는데 1시간이 걸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낯선 단어를 적고 사전을 찾고 발음을 흉내냈다. 도서관 사서인 중년 여성이 다가와 말했다. 항상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이름이 뭐니? 인재입니다. 좋은 이름이네. 너한테 어울려. 짧은 대화였지만 그것은 인재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최소한 완전히 고립된 것은 아니었다. 한 학기가 끝나갈 무렵 수학 시험이 있었다. 시험지가 배부되자 아이들은 긴장했지만 인재의 눈빛은 차분했다. 문제를 풀어가는 그의 손놀림은 마치 오랜 친구와 대화하듯 자연스러웠다. 결과 발표날 교사는 놀란 얼굴로 말했다. 이번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이 있어요. 바로 인재입니다. 순간 교실은 술렁였다. 역시 천재네. 또 잘난 척하려고. 박수는 없었다. 오히려 더 깊은 경계의 시선만이 돌아왔다. 인재는 그날 밤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정말 여기서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 걸까? 기숙사 창문 너머로 영국의 겨울 하늘은 유난히 어두웠다. 인재는 책상 위에 수학 문제집을 덮고 조용히 다짐했다. 나는 이겨낼 거야. 언젠가 이 아이들이 나를 인정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그때 한국인의 이름을 당당히 알릴 거야. 인재가 영국 학교에 온 지도 반년이 훌쩍 지났다. 그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교실에서는 따돌림을 당했고 체육 시간에는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도서관에서 홀로 공부하는 습관은 그에게 또 다른 힘을 길러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 교사가 공지했다. 다음 달에 전교 수학 경시 대회가 열립니다. 참가 신청은 이번 주까지 받겠습니다. 교실은 술렁였다. 야, 당연히 인재가 나가겠지? 그럼 또 다 휩쓸어버리겠네. 조롱 섞인 목소리와 함께 아이들의 시선이 인재에게 향했다. 하지만 교사의 눈빛은 묘하게 차가웠다. 인재, 내가 원한다면 신청해도 된다. 하지만 아직 영어 실력이 부족하니 무리하지 않아도 돼. 말은 배려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그날 밤 인재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내가 참가한다면 또 아이들의 시기를 받을까?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증명하지 못할지도 몰라. 결국 그는 조용히 신청서를 작성했다. 경시대회를 준비하는 한 달 동안 인재는 잠을 줄여가며 문제를 풀었다. 영국 수학 문제는 한국과 달리 서술형이 많았고 언어적 표현이 중요했다. 그는 매일 영어 문장을 쓰는 연습을 하며 수학적 사고를 글로 표현하는 방법을 익혔다. 때때로 기숙사에서 영어가 서툴러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 내 문장은 틀렸어.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러나 인재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 완벽해질 거야. 도서관 사서는 그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격려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된다. 작은 격려였지만 인재의 가슴에는 불씨가 피어올랐다. 드디어 대회 날이 되었다. 학교 강당은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로 가득 찼다. 책상 위에 놓인 시험지는 두꺼웠고 문제는 고등학교 수준을 뛰어넘는 난이도로 구성되어 있었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그러나 인재는 오히려 평온했다. 문제를 읽는 순간 그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반가움을 느꼈다. 아, 이건 수열의 극한을 활용하면 되겠구나. 이건 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하면 쉽게 풀리겠네. 펜을 움직이는 그의 손놀림은 피아니스트의 연주처럼 유려했다. 다른 학생들이 머리를 감싸쥐고 고민하는 동안 인재는 차분히 한 문제씩 해결해 나갔다. 마지막 문제는 특히 까다로웠다. 미적분과 확률이 결합된 복잡한 문제였다.
그러나 인제는 심호흡을 하고 단계별로 논리를 세웠다. 여기서 확률 분포를 함수로 전환하면 그렇지. 이건 몬테카를로 접근법과 유사하군.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듯 해답이 완성되었다. 시험 시간이 끝나자 학생들은 지친 표정으로 답안을 제출했다. 인제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시험지를 내려놓았다. 일주일 후 강당에서 결과 발표가 있었다. 교장이 연단에 올라섰다. 이번 수학 경시 대회에서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거둔 학생이 있습니다. 바로 인제 INJA 킴입니다. 순간 강당은 술렁였다. 진짜 만점이야? 역시 천재네. 우리가 상대가 될 리가 없지. 박수는 있었지만 그 속에는 존경과 시기가 뒤섞여 있었다. 몇몇 아이들은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다. 또 저 녀석이네. 잘난 척은 끝이 없군. 그러나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교장과 교사들은 인재를 무대 위로 불러 세웠고 언론 기자들이 취재를 나왔다. 13세 한국 소년 영국 수학 경시대회 석권. 기사 제목은 하루 만에 퍼져나갔다. 대회 이후 인재는 조금씩 달라졌다. 아이들은 여전히 경계했지만 그를 필요로 하는 순간이 찾아왔다. 과학 프로젝트 팀을 꾸리던 어느 날 교사는 말했다. 이번 주제는 인공지능 수학 모델입니다. 팀을 짜서 결과물을 제출하세요. 아이들은 처음에 인재를 팀에서 배제하려 했다. 쟤랑 같이 하면 우리 의견은 묻히잖아. 맞아, 쟤 혼자 다 해버릴 거야. 하지만 교사는 단호히 말했다. 팀워크를 배우는 게 목적입니다. 인재도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한 팀이 된 아이들은 냉랭했지만 인재는 성실히 임했다. 그는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역할을 분담했다. 너는 데이터 수집을 맡아줄래? 너는 알고리즘 구조를 설계해줘. 나는 수학적 모델을 정리할게. 처음엔 어색했지만 차츰 아이들은 놀라움을 느꼈다. 천재라더니 의외로 우리 의견을 존중하네. 혼자 다 하지 않고 같이 해주네. 며칠 후 팀은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를 제출했고 전교 1등을 차지했다. 아이들은 드디어 깨달았다. 인재는 단순히 뛰어난 두뇌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친구라는 것을. 발표가 끝난 뒤 같은 팀원이 다가와 어색하게 말했다. 인재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우리 절대 우승 못했을 거야. 또 다른 친구는 농담처럼 덧붙였다. 앞으로 축구는 못해도 괜찮아. 우리 수학 챔피언이잖아. 그 순간 인재의 가슴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차올랐다. 처음으로 영국에서 외로운 천재가 아닌 팀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물론 모든 아이들이 그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도 있었고 질투하는 시선도 남아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몇몇 친구들은 인재와 함께 웃었고 그와 대화했다. 도서관에서 혼자 책을 보던 그에게 이제는 옆자리에 앉아 문제를 물어보는 아이들이 생겼다. 이거 좀 알려줄래? 나 이해가 잘 안 돼. 인재는 미소 지으며 차근차근 설명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나도 이곳에서 자리 잡을 수 있구나. 수학 경시 대회와 과학 프로젝트 이후 인재의 위치는 분명히 달라졌다. 처음엔 그를 이방인으로만 보던 아이들이 하나둘씩 다가오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있던 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거는 친구가 생겼고 도서관에서 그와 함께 공부하는 아이들도 늘어났다.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롭진 않았다. 여전히 시기와 질투는 존재했고 때때로 은근한 비아냥이 들려왔다. 하지만 인재는 이제 그 시선에 주눅들지 않았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친구가 생겼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견뎌낼 힘을 얻었다. 그 무렵 영국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IMO 대표 선발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교사는 인재를 불렀다. INJAE, 내가 지원해보는 게 어떻겠니? 내 실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거야. 순간 교실이 술렁였다. 뭐? 한국 애가 영국 대표로 나가게 해? 말도 안 돼.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지만 교사는 단호했다. 이건 실력으로 증명하는 자리야.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 인재는 망설임 끝에 도전을 결심했다.
내가 단순히 수학을 잘하는 소년이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한국인의 이름을 알릴 수 있다면 이건 내 사명이야. 선발을 위해 그는 매일 새벽까지 문제를 풀었다. IMO 문제는 단순한 계산이 아닌 창의성과 논리를 동시에 요구했다. 한 문제를 푸는데 몇 시간이 걸리기도 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도서관, 기숙사, 심지어 식당 한 구석에서도 그는 펜을 놓지 않았다. 친구들은 처음엔 그를 이상하게 보았지만 곧 그의 열정에 감화되었다. 야, 우리도 같이 연습하자. 몇몇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스터디 그룹을 꾸렸다. 이제 인재는 혼자가 아니었다. 대표 선발전은 런던에서 열렸다. 유명 사립학교 학생들과 영재들이 모두 모였다. 시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시험지가 배부되자 인재는 심호흡을 했다. 이 문제는 정수론과 조합의 결합이군. 단순히 공식으로 풀 수 없어. 패턴을 찾아야 해. 그의 눈빛은 빛났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학생들은 지쳐갔다. 그러나 인재는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논리를 다듬고 글자를 또박또박 써내려갔다. 며칠 뒤 발표된 결과에서 인재의 이름은 가장 위에 있었다. 그는 영국 대표로 선발되었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는 여러 나라의 영재들이 모여 기량을 겨루는 자리였다. 각국의 대표단은 자국의 깃발을 들고 당당히 입장했다. 영국 대표단 속에 선 인재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나는 비록 영국 대표 유니폼을 입었지만 내 뿌리는 한국이다. 이 무대에서 한국인의 이름을 드높이리라. 시험은 치열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영재들은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인재는 흔들림 없이 문제를 풀어냈다. 수학은 언어를 넘어서는 공통의 언어였고 그 속에서 그는 누구보다 자유로웠다. 결과는 금메달. 그의 이름이 호명되자 대회장은 환호로 가득 찼다. 골드메달 INJAE 킴, 유나이티드 킹덤. 그 순간 인재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한국에서 자신을 응원하던 부모의 얼굴, 한국대학 졸업식에서 쏟아지던 박수 소리가 겹쳐졌다. 귀국한 후 영국 언론은 일제히 보도했다. 한국 소년 영국을 대표해 세계 수학 금메달 획득. 기사와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학교에서도 분위기는 달라졌다. 이전까지 인재를 무시하던 아이들조차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넌 정말 대단해. 우리 학교의 자랑이야. 물론 여전히 일부는 비꼬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았다. 이제 인재는 스스로를 믿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중학교 졸업식 날이 되었다. 교장은 연단에서 말했다. 우리 학교 역사상 전례 없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문적 성취뿐 아니라 용기와 끈기로 모두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인재, 앞으로의 길에서도 빛나길 바랍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박수. 인재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나는 혼자였어. 하지만 이제 나는 당당히 서 있다. 나를 받아들인 이곳에서, 그리고 나를 지켜본 한국에서. 졸업식이 끝나고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도전할 거야. 더 큰 무대에서 더 큰 꿈을 위해. 그리고 언제나 한국인의 이름을 품고. 그날 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로운 천재가 아니다. 나는 세계 속에서 배움으로 성장하고 협력으로 빛날 수 있는 학생이다. 내 IQ와 수학 실력은 나의 무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사람들과 나누는 믿음이다. 나는 이 길을 걸으며 한국인의 정신을 세계에 알리겠다. 창밖에는 영국의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그 별빛은 마치 새로운 여정을 향한 등불처럼 반짝이고 있었다.